새벽에 확인할 게 있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클릭을 딱 했는데 비번을 요구합니다. 비번 당연히 입력해야죠. 그랬더니 이 컴퓨터를 신뢰해도 좋냐라고 물어봅니다. 아, 신뢰해도 좋지. 내 컴퓨터인데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다른 기기에 전송된 번호를 확인해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몸을 일으켜서 거실에 있는 태블릿에 뜬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16개의 타일 중에서 굴뚝이 있는 사진을 찾아 모두 클릭하라고 합니다. 굴뚝을 모두 찾아 눌렀더니 분명히 맞았던 것 같은데 틀린 모양입니다. 이거 만든 사람도 이런 사진으론 굴뚝을 못 찾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는 교량을 모두 찾아서 누르라고 합니다. 그냥 날 밝으면 해야겠다 싶어서 도로 잤습니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갈수록 해야 할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액티브 X를 몇 개씩 설치하고 껐다 켰다 해야 했던 때보다는 지금이 낫네요. 1월 25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사라본의 러버스 컨체르토였습니다. 요거 옛날에 접속 때문에, 영화 접속 때문에 한참 꽂혀가지고 들을 때도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짧으냐, 너무 짧다 이러면서 계속 테이프 돌려가지고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 들어도 짧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훈영님, 저도 도로 찾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아는 도로가 이게 아니었던가?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요. 저는 그 소화전 열봤습니다. 소화전. 이게 소화전이 사진이 너무 흐려요. 이윤미님, 그런 거 정말 머리 아파요. 흐릿한 그 보안 문자 정말 싫어요. 그렇죠. 그거 무슨 뭐라 그러더라고. 옛날 그 생맹색약 이거 검사하는 점자처럼 막 생겨 있는데 거기에 숫자 찍어놓고 그거를 찾으라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권원경님, 허지웅 쇼에도 비번 누르고 들어갑니다. 매일 11시엔 무조건 103.5 착불 예약 콜. 착붓 예약 콜. 감사합니다. 윤이나님, 웅디, 역시 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안 오나 보다 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도 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깜놀. 너무 기쁜데 이 감사함을 전할 곳이 없어서 여기 올립니다. 당당히 허지웅 쇼라고 외쳤어요. 청취율 고공행진 가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월요일부터 좋은 기운을 주시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방금 읽어드린 4분, 5분인가요? 예, 전부 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이에요.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기 쉽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영화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90년대로 가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7년도 작품, 97년도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을 살펴보겠습니다. PC통신 하셨던 분들 반가워하실 만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PC통신이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함께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김도용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성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 족발 쿠폰을 15장이나 모아서 공짜로 한번 시켜 먹으려고 기쁘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 가게 주인도 바뀌고 업종도 바뀐 거 있죠. 어떻게 모은 쿠폰인데 하고 화가 났지만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폐업을 했을까 싶어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비록 먹진 못했지만 쿠폰들은 추억으로 간직하려고요.
웅디 족발 못 먹은 저와 폐업한 사장님에게 격려 한번 부탁드려요. 아 그렇죠. 폐업을 하시는데 예 쿠폰 아유 이 정말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곳들이 있고 말을 한다고 듣지도 않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또 화가 나는데 얘기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저 힘내시고요. 사장님도 힘내시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9869님 저는 5년차 치위생사입니다. 치과에서 하루 종일 이만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했어요. 10년 전부터 마음만 먹고 있었던 일을 드디어 실천에 옮겼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앞으로가 기대되고 설레네요. 웅디도 제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응원해주세요. 이야 바이올린 와 기타만 가끔 좀 이렇게 10년이 뭐야 거의 20년 동안 칠주하는 거 똑같아. 김광석의 일어나 하나밖에 없어. 20년 동안 똑같아. 와 바이올린 야 비싸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아무튼 예 당연히 응원해드리고요. 이야 멋집니다.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도 즐기시고 바이올린도 예 재밌게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윤주님 허지웅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게 되고 사람 사는 냄새도 느껴져서 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웅디가 청취자들과 열심히 소통하는 모습에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제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곧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설레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복직해서도 맡은 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웅디의 응원 부탁드려요. 편찮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제 육아휴직이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일이라는 게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게 복직에서도 쭉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선물 당연히 드리고요. 이거는 전지정 뒤편 사연은 아니고 방금 온 건데요. 6417님 지웅씨 택배기사입니다. 택배물이 무너져 눈을 다쳐 수술 잘 돼서 병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싱하러 못 가고 병실 지키는 집사람 이금순의 40번째 생일인데요. 지웅씨 축하해주세요. 대한민국 택배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6417님 얼른 빨리 나으시고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계신 아내분이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미안하셨으면 또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아내 되시는 이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6417님 또 우리 그 아내분 이금수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김현주님께도 제가 선물 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예, 오늘 아무튼 선물 다 드립니다. 따뜻한 사연들이 많아서 좋네요. 전지정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보다 꽉 찬 영화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무법지대 오늘은 1997년도 작품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도를 봤어요.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딘지를 찾았어요. 넓은 곳이라던데 지도에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당신을 본 적은 없지만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것 같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는군요. 이제 난 다시 혼자가 되겠죠, 당신처럼.
언젠가 그랬죠. 다시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는 걸 믿는다고요. 이젠 그 말 믿지 않을래요. 오늘 당신을 만나서 이 음악을 함께 듣고 싶었어요. 무법지대 오늘은 장윤현 감독이 연출했던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접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은하 배우 연구소의 백은하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만한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더 유명했던 영화 접속을 살펴볼 예정인데 네. 24년 어제 같은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들 이렇게 네. 잘 살아남으셨군요. 그러게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풍경을 생각하면 맞아 좀 24년 전 같기도 하지 그래요? 라고 생각되지만 와, 24년. 아무튼 두 분도 당연히 네. PC통신 세대이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다들 네. 아이디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왜 영어 이름 하나씩 가지라고 하잖아요. 학원 같은 데 가면. 예. 그래서 그때 뭐 루시 뭐 이런 이름 써서 루시. 혹시 왈가닥 루시예요, 루시? 네, 그래서 저는 아이디 루시였어요. 아이디 뭐였어요? 그렇구나. 아, 저는 그 PC통신은 아이디가 영문자 4글자도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OZZY 아, 네. 오디오 수본을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근데 거기에 이제 Z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항상 그 메일은 그걸로 예. 오래되셨네요. 광팬이라서. 네. 평론가님은요? 저는 그냥 WONG 웅. 네. 같이 또 오, 우로 겹칠 그랬었죠. 뻔했었네요, 근데 사실은. 달라가지고 다행이네요. 아 근데 정말 이거 01410 뭐 아, 이런 0140. 01410 이렇게 하죠. 그냥 01410이라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ATDT 01410. 그리고 ATDT 01410 하면 지금 듣는 사람 중에 한 네. 80%는 모른다. 그리고 그게 가기 전에 삐삐삐삐삐 예. 하고 이제 선 연결되는 맞아요. 소리도 나고 그랬었죠. 그리고 한 40분 후에 어머니 전화 좀 끊어. 네. 전화 좀 끊어. 등짝 전화를 몇 때리고. 분째 하는 거야. 맞아요.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 당시 영화 포스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97년 새로운 감수성의 러브 스토리. 그렇죠. 97년 정말 새로운 감수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던 네. 심란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IMF의 한 해였죠. 그렇죠. 새로운 감수성이라는 게 네. 의미도 좀 중의적이었던 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연애 풍속도라는 것이 연애 풍속도. 채팅 이런 좀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틸 통해 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만나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나오늘이도 좀 껴주세요. 네, 나우누리도 있었죠, 맞아요. 인텔. 네, 죄송합니다. 예. 다 기억을 못해서 예. 뭐라고요? 오래전이잖아요. 24년 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새로운 감수성이기도 했고 예, 또 하나 예. 뭐냐면 당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음. 한국 영화에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전과는 달랐던 젊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 영화 뉴웨이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새로운 감수성이라는 게 이런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해서 네. 잘 안 보는 그런 뭐 분위기였었다가 그렇죠. 이제 접속을 통해서 이제 한국 영화를 봐도 되지 않을까? 한국 영화 이런 세련된 감성을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동시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동시대를 볼 수 있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한국 영화가 거의 재발명되다시피 하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 요거보다 이제 앞선 시기입니다만은 여고괴담 같은 경우에 네네.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7, 80년대 공포 영화 명맥이 완전 끊겨 있었고 그 여고괴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70년대, 6, 70년대 정말 화려했던 공포 영화 시기를 가져와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완전 새로 만들었어요. 완전 전통이 완전 없어 그냥. 이 시기라는 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대단하지 모든 않아요? 면에서. 네,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영화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예. 특히 또 접속이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게 희박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접속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음악을 사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 음. 라는 최초의 사례가 바로 접속이었어요. OST 시대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되게 영화였었죠. 놀라운 게 당시에는 그 리어카에서 판매하는 음반도 많았고 예. 또 많이들 테이프라든지 LP를 사서 그쵸. 들었잖아요. 그냥 빌보드 그 차트. 명동 그렇죠. 가면은 네. 이게 수레로 끌고 다니면서 맞아요. 예. 근데 이 영화 그 접속의 OST가요. 어. 실제 이제 그 집계했을 때 네. 70만 장의 판매고를 맞아요. 올렸거든요. 영화 그거 OST 치고. 더 팔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이상이 음. 팔린 거죠. 예. 그럴 정도로 OST에 대한 인기도 많았고 물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저도 그거 망가져가지고 테이프 여러 번 샀었으니까 분명히 그거보다 더 많이 팔렸을 겁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됐었던 종로의 뭐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 예. 앞쪽에서도 이렇게 리어카에서 이 노래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맞아, 계속 틀어놓고 앞에서 진짜 재밌었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OST로 네. 사라본이랑 벨벳 언더그라운드가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진짜 인기를 맞아요. 끌었었고 헬블라이즈 뭐 이런 음. 노래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듣게 되다니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시기도 했고 예. 이 영화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요즘은 아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기 두 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이때만 해도 그것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맞아요. 이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온라인 안에서 정립하고 그것이 결국 또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때가 진짜 그러니까 어떤 통신 문화의 시작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어떤 그 통신 문화의 시작으로서 그 뭐랄까요? 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바람에 조금 더 이제 저항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네. 닉네임을 자기 실명이 아닌 다른 걸로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이 온라인에서의 나와 오프라인에서의 나는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 저기서도 말하고 맞아요,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맞아요. 여기서도 말해야 된다. 꼿꼿하게 양바처럼. 네.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 저도 그래서 웅이었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닉네임은 끝까지 실명 씁니다. 네. 실명. 예. 왠지 그렇게 안 하면은 네. 무슨 법을 어기는 거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너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 정말 이 현실의 관계라는 걸 하나를 끊는다는 건 굉장히 오래고 더딘 시간과 모든 노력이 좀 필요한데 진짜 온라인상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혹은 언팔팔 하고 나면 그렇죠.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이제 되게 쉽게 끊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기해. 이런 어떤 접속과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의 시작 바로 접속이라는 영화였죠.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이제는 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조금 예.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예, 영화 접속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인공이요.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이제 동현 한석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오래전 사랑했던 연인을 잊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쇼핑 가이드인 수연 전도연 배우가 연기했거든요.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신의 절친의 남자친구예요. 이 두 사람이 고민이 있는데 이제 PC 통신을 통해서 해피엔드와 여인 2라는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네, 서로의 고민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예, 실명을 안 썼군요. 그렇죠. 해피엔드와 여인 2. 근데 예. 거기에도 이제 의미들이 다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 두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나누다가 마음이 통해서 서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동현에게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엇갈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호주로 떠나겠다. 하지만 이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수연은 어떻게든 만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 그 피카드리 극장 앞에 재회합니다. 피가들이 반성사 네, 또 뭐 있었죠? 서울극장. 서울극장. 서울극장은 지금도 있잖아요. 있죠. 네. 예. 그 없어진. 약간의 트라이앵글 삼각 라인을 그쵸. 예. 통해서 그때가 사실은 약간 아웃도어 멀티플렉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웃도어 멀티플렉스. 예, 지나가면 어떤 영화들이 다 다른 걸 상영을 맞아요.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영화들이 상영을 하는지 건널목만 딱 건너서 또 보고 그쵸. 했었던 그런 기억이 맞아요. 그렇지. 나기도 그리고 하죠. 크게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서 영화 맞아요. 포스터를 걸어놓고 음. 그리고 그 예매를 하긴 하는데 네. 지금처럼 좌석제가 아니어가지고 다들 줄을 굉장히 길게 서서 맞아요. 아침에 엄청 일찍 갔어요. 예. 그 서울극장 앞에 2층에 있는 커피숍이 있는데 어. 거기서 항상 모든 충무로의 관계자들이 오늘 어떻게 맞아, 될 맞아, 것인가를 맞아.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얼만큼 줄이 서 있는가가 망하느냐 안 망했느냐를 확인하는 맞아요. 그런 길이었었죠. 네, 커피숍 얘기하니까 여기 그 접속에서도 이 피카드리 앞에 맞아요. 그 커피숍 극장에서 있죠. 예, 한석규 배우가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근데 예. 그 커피숍 이름이
예전에 갔을 땐 CCI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뭔가 이게 새로운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왜 CCI인지 아세요? CC 몰라요. 뭐라고?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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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C 어. 커피. C K I 아이스크림. 그래서 CCI예요. 커피 티 뭐라고? K 커피 K 아이스크림. 커피 케이크 아이스크림.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그 네. 커피숍 2층에 딱 한석규 씨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접속이 네, 그 네. 자리야라고 생각하고 성지순례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던 분들 많았죠. 아니 뭐 그러게요. 이게 우리 여성현님도 음. 청취자 여성현님도 여인 2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 PC통신 안에서 또 예. 이 수많은 연애사들 안에서 네. 여인투님이 계셨나 보군요. 아마 또 영화동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때는 있지. 동을 붙여가지고 아. 메타라는 동은 매동, 메탈동, 매동. 영화는 영화 동아리방이라서 영화동 이렇게 얘기했었죠. 매동에 제가 많이 오래 그러셨군요. 오래 상주했던 네. 영퀴방도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정말 영키방. 그랬습니다. 추억이네요. 추억이죠. 예. 아무튼 당시에는 영화 한 편 보려면은 뭐 인기 있는 영화의 경우에는 4-5시간, 네, 길게는 맞아요. 예. 짧게는 뭐 한 2-3시간 그렇죠. 뭐 이렇게 기다려야 했던 안표도 있고. 줄 서서 안표도 네, 있고 안표도 있었죠. 그랬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접속에서 일약 스타가 된 전도연 배우 이창동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이 엉키네요. 이 영화제 이때 저도 갔었는데 송강호 배우가 같이 출연했던 이 작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약속, 2번 밀양, 3번 한영.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인 이 영화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찍을 땐 몰랐는데 찾고 나서 보면 허전하게 서 있는 독사진을 볼 때 그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어머 왜요? 혼자 서서 희죽 웃고 있는 게 얼마나 허전한데 그래요? 사진을 안 찍어서 그런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한번 해봐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그건 저 인정할 수 없어요. 좋아요. 아유, 인정할 수 없네요. 한석규 씨 네.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나 왜 너무 안정감이 드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나 ASMR이 필요 없어. 진짜 정말 너무 편안해지고 네네. 믿음 한동안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렇죠. 믿음과 신뢰의 목소리잖아요. 그럼요. 전 지금 들어도 너무 그렇게 좋아요. 기억나요. 예전에 한석규 배우 제가 기억하기로 네. TV에서 봤던 첫 모습이 뭐냐면 아들과 딸이라는 아마 드라마였을 텐데 아이고 예예 네, 종말이 좀 정말이. 후나미를 그렇죠. 좋아하게 아이고 예 됐던 후남이. 근데 딱 김희애 씨를. 등장했는데 네. 목소리도 좋고 아. 너무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예. 지적인 서울 아저씨 같은 그렇죠. 느낌이 아. 확실히 맞아요. 있었죠. 그거 대- 뭐였지? 그 저기 서울의 달. 아니 말고 저기 시트콤처럼 했던 그 되게 자주 했던 김찬우 씨랑 장동건 씨 나왔던 네. 저기 뭐죠? 그 청춘 우리들의 드라마 천국. 우리들의 천국. 우리들의 맞나? 천국. 맞아요. 우리들의 우리들의 천국. 천국에도 네. 처음 나왔었고. 맞아 거기 나왔어. 거기 되게 거기 나쁜 사람 나왔어. 전도연 배우도 사실은 거기 우리들의 나왔죠. 천국의 시즌 2로 데뷔를 하고 맞아요. 있었던. 그랬구나.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청춘 드라마 출신인 거죠. 그렇죠. 네. 얘기 나온 김에 자 이 영화 속에 이제 한석규 씨가 주인공을 맡고 있고 한석규 씨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네. 어. 근데 당시에 접속에 출연할 때 한석규 배우는 정말로 출연하는 작품이면 그냥 흥행이 보증되는 최고의 그런 배우였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시리도 그렇고 또 영화 그 스크린 데뷔작이 닥터봉이었잖아요. 네. 닥터봉, 초록물고기, 접속, 텔미 썸씽 계속 성공을 하니까 이 접속에 이제 출연해달라고 시나리오를 주고 캐스팅을 기다리잖아요. 그 대답을 받기까지 1년이 1년 걸렸구나. 네, 그런데 한석규 배우 아니면 이 영화 들어갈 수 없다. 투자도 안 된다. 1년이 딱 돼서 출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거죠, 제작에. 텔미 썸씽은 요거 다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의 존재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 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들이 남녀가 그렇습니다. 만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각각이 홀로 있었을 때도 충분한 존재감을 가져야 이들이 붙었을 때 예를 들면 멜로 영화라는 건 결국은 남녀가 함께 만났었을 때 시너지가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데 예.
혼자 있는 한석규를 보면서도 충분히 설레게 네.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 이 영화가 이제 많이 흥행하고 나서 라디오 PD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소문을 저는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혹시 우리 PD도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니십니까? 네. 영화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석규 씨. 진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는 사실 만나지를 않고 서로 계속 간만 보다가. 네. 마지막 순간에 정말 딱 마주하는 걸로 끝나게 그러니까요. 되고 예. 지하철에에서 계속 뭐 지나가다가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고 마주치고. 만나고 예. 그렇게 되죠. 근데 한석규 배우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남자가 남자로 등장을 하는데도 영화가 그렇게까지 처지지 않게 만드는 네. 이유도 이 묘하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가 좀 끌어올려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한석규 최고의 작품 한번 골라봅시다. 저는 그럼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그 작품이라기보단 최고의 장면이 그 아버지에게 이제 죽음이 얼마 리모컨?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컨 알려주다가 처음에는 되게 착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잘 못하니까 막 화를 내는데 승질내죠. 막.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국정 한석규가 이제 곧 죽을 때 아버지가 이 리모컨으로 조작을 못한다면 소일거를 못하실 텐데 맞습니다. 걱정되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크게 남아있어요. 너무 좋은 장면이죠. 네. 전 개인적으로는 초록물고기 좀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근데 한석규 씨가 굉장히 온화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짜증이 날 때의 그 느낌을 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넘버 3에서 계속 누가 넘버 3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잘한다. 되게 이상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어. 이 악물면서 되게 잘해. 성대모사 되게 잘해. 아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이는 그런 성대모사. 한석규 씨가 그렇게 살짝 짜증을 내는 순간 같은 게 맞아요. 예전에 뭐 세종으로 등장했었을 때도 드라마에서도 그 욕하고. 광기와 짜증과 욕하는 순간 저렇게 반듯한 사람의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는 순간에 주는 이상한 짜릿함 같은 거 맞습니다. 한석규 배우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그 요즘에 음성 비서들 많지 않습니까? A 사에도 있고 G 사에도 맞아요. 있고 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거 좀 한석규 씨 목소리로 네. 이게 나오는 음성 비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석규 배우가 굉장히 인기 있을 때 특히 인기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핸드폰 그렇습니다. 광고. 네, 거기서 잠시 꺼두셔도 맞아요. 좋죠.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좋은 배우가 예.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그래 잠깐 꺼둘까? 그게 되게 희한한 일, 그 웃기는 일이지만 당시에 그런 어떤 그 격이라는 게 네네. 있어가지고 네. 한석규 배우는 계속 이제 그것만 계속 광고를 하시고 그렇죠. PCS 같은 건 안 했으니까 한마디로. 네. PC 맞아요. PC 누군지 뭔지 모를 김국진 수도 배우. 있으실 Do you 거예요. remember PCS? 시티폰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과도기에 있었던 것들이 다 나오네요. 맞아요. 지금. 그렇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유지원님 한석규 최고의 작품은 쉬리죠 쉬리 네. 라고도 쉬리도 보내주셨고 좋았죠. 김명희님은 저희 애들은 한석규 하면은 낭만 닥터 김사부를 기억해요. 맞아요. 그 드라마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요즘 라고. 세대들은 또 한석규 배우를 대부분 드라마로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겠네요.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여러분은 드라마 중에선 또 최고를 꼽으신다면은 전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어. 기억은 안 나고 아까 어. 그냥 드라마는 아니고 어. 최근작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한석규 배우 짜증내는 그 캐릭터 말씀하셨잖아요. 뿌리 깊은 회장님. 나무? 네. 예. 근데 어. 뭐 뿌리 깊은 나무도 그렇고 그냥 영화에서 보면 유승환 감독이 베를린에서 음. 아예 한석규 배우를 그냥 피로감에 그렇습니다. 젖어서 음. 짜증만 내는 캐릭터로 캐스팅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최근에 본 작품 중에 기억이 나죠. 맞아요. 김사부 아니면 김사부. 저는 혹은 뭐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렇구나. 뭔가 이 한석규 배우가 요즘에 그 뭔가 조금 새롭게 자기가 대중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좀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가운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한동안은 조금 외골수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중과의 만남은 대중과의 접속은 이대로 끝인가?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짧게 있었죠. 그쵸. 그러다가 다시금 이 접속을 훌륭하게 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죠. 다시 영화로 이제 하나하나 돌아오시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제 90년대 한국 영화 충무로의 그런 어떤 그 성적표를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박중훈의 시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석규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2000년들이 딱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송강호, 최민식, 이병헌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시대들이 바뀌었는데 사실 한석규의 시대가 다시 한번 좀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석규 씨 너무 팬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하나를 꼽을 수가 없고 다 좋아해가지고 네. 다 베스트인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은 그 당시 분위기로 모두가 싫어했던 영화 우상이라고 있습니다. 단위 분위기로 이수진 감독 당시 분위기로 모두가 싫어했고 연기 그- 진짜 좋았죠. 근데 진짜 그 영화 난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되게 재평가받을 것 네. 같은데 당시에 안 그래도. 대사가 안 들린다고 엄청 호평을 받았는데 그랬었죠. 오디오 진짜 안 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예, 했었던 근데 것 그 같아요. 영화 솔직히 녹음은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중에 좀 리마스터링 하면은 네네. 목소리 잘 들리게 해서 영화 그 내용도 굉장히 괜찮고 그렇죠. 연기들이 좋았죠. 너무 근데 잘했죠. 천우희 배우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했죠. 그렇죠. 고생도 많이 했었고 언젠가는 우상이 재발굴되지 않을까. 아마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예. 한석규 배우가 네. 독일어였죠. 예, 맞습니다. 독일어로 예, 방언처럼. 얘기를 예. 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인상 있어요. 깊었죠. 너무 멋졌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자, 정용경님, 접속이라 밤새 전화선 빼고 천리안 접속해서 채팅하느라 전화세 폭탄 맞고 엄마에게 등짝 무지하게 맞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처음에 그 이제 빌리잖아요. 예. 모뎀을 예. 처음 나왔을 때 예. 전화선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예. 전화선에 연결하면 전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온다고 생각 안 하고 밤새 하니까 난 모뎀을 샀으니까. 예, 그래서 아. 아니 이렇게 이거 아니야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생전 없죠. 이제 이 시기 이후로 생전 가정집에서 네. 전국의 가정집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릿수의 전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 28만 원 받았거든. 나 진짜 정말 쫓겨나는 줄 알았어. 정말 깜짝 나도 그리고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 매동에 너무 상상도 오래 있어서 못했거든. 아무튼 김상아님 그때 천리안 하이텔 통신 정말 많이 했어요. 책방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때 만난 남편과 결혼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축하해도 맞는 거죠. 축하해도 그렇죠. 맞는 거죠. 근데 네. 와 이렇게 채팅방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네. 있었죠. 네. 김윤정님, 이야 오늘 접속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할 때 집 전화 못 써서 부모님께 혼났다고 하면 깜놀하겠죠. 그립네요 그때 그 시절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석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한참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돌발 퀴즈로도 나갔습니다. 네. 깐의 여왕 전도연 배우 얘기를 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전도연 배우에게는 이게 이제 접속이 스크린 데뷔작. 그랬죠. 네. 이게 데뷔작이야. 맞아요. 네. 드라마로 이제 출연하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제작사들이 이 전도연 배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연기도 가능하고 멜로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그 스크린에서는 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이 배우 가지고 괜찮느냐라고 했는데 제작자는 밀어붙였고 이게 성공을 하면서 또 전도연 배우는 이후 몇 작품에서 이제 멜로의 여왕, 네. 뭐 약속이라든지 약속. 네. 너는 내 운명 그런 데 받고 또 밀양에서는 칸 영화제에서 연기상 받고 예, 지금은 또 이제 장르에서 이게 출중한 모습 보일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롱런하고 있죠. 맞아요. 이때만 해도 전도연 배우가 드라마에서는 이제 아주 주인공의 동생 혹은 친구 이 정도로 나와서 이게 좀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성 배우들의 큰 눈과 뭐 말 그대로 이목구비적으로 봤을 때 꽉 차 있는 이목구비와는 굉장히 다른 네, 담백한 얼굴을 가진 얼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네. 쓰는 그런 화장품 모델로 등장을 했었었고 그래서 전도연 배우가 사실 그 스크린으로 오기에는 너무 밍밍한 얼굴이 아닌가라는 네. 사람들의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서 또 한석규라는 배우가 이미 모든 영화에 출연을 하면 다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네. 스타였기 때문에 전도연 배우가 한석규 배우와 함께 캐스팅을 하기에는 조금 처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쵸. 당시에.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전도연의 저력을 확실히 보여주게 됐었던.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석규 배우와 사실은 충무로의 박스오피스 경쟁 안에서 전도연 배우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도연 배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예. 보통 배우들은 시나리오 딱 보고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기억나는데 한석규 배우가 그때 이제 접속해서 함께할 때는 전도연 배우에게는 너무나 높은 그 선배 그쵸. 배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었대요. 근데 전도연 배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기가 좀 본능적인 연기, 그러니까 논리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떨었어도 한석규 배우랑 이제 마지막에 딱 마주쳤을 때 하는 연기들은 그 슛이 딱 들어가는 순간은 굉장히 좀 변화하는 모습, 예, 그것 때문에 또 한석규 배우도 그 모습에서 굉장히 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전도연. 8574님 성대모사의 달인 백은하 소장님 전도연 배우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전도연 배우는요. 예. 아시네요. 아니, 전도연 배우는 그러니까 대사를 칠 때 굉장히 꼭꼭 씹어 먹듯이 이렇게 대사를 치잖아요. 그래서 왜 성태야 뭐 이렇게 할 때도 목소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뉘앙스가 있네요. 방금 뭐라 그런 거야 근데? 아 거기 그 별을 쏟아에서의 성태야 이렇게 부르는 성태야? 부르는 그건데 이 접속 같은 경우에 홈쇼핑의 그 상담원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폴라로이드 어떠세요?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아까 한석규 씨 거랑 이번에 성태야랑 붙여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성태야 누가 넘버스를 아 잘한다.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영화 잘한다. 소개하러 나왔어요. 잘한다. 백은하 데뷔시키자 우리. 성대모사 달인으로. 아 진짜. 아 잘합니다. 네. 전도연 씨, 야 이 영화가 이제 어쨌든 영화 데뷔인데 이후로 정말 눈부시게 쭉쭉 그쵸. 솟아올랐죠. 맞아요. 근데 사실 해피엔드라는 작품이 해피엔드. 해피엔드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로 봤었을 때는 받아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 정도인데 내 맘의 풍금이라는 작품에서는 17살 홍연이라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네. 그런 단발머리 소녀에서 갑자기 불륜에 빠진 여성으로 등장을 한다거나 그쵸. 이 사람의 변화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고 최근에 또 개봉했었던 영화 생각해 보면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연이라는 이 캐릭터. 근데 등장하자마자 이 영화 전체를 정말 씹어먹는다라는 그쵸. 느낌이 들 정도 맞아요.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깐에서 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잡지 담당 기자여가지고 깐을 갔는데 혼자 갔는데 네. 이제 여러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 미래왕 최초 시사 이제 리메르 극장이라는 데서 최초 시사를 하잖아요. 네. 저기 갈라 스크린이라고 해서 그렇죠. 아 정말 다들 한 목소리로 전도연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오는 사람들한테 소감 물어봐야 돼가지고 네네. 안 되는 영어로 해서 물어보는데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도연, 하나는 이제 그 이창동 그 방언 장면이 네네네. 너무 악의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 유럽 관객들은 그게 실제 교회에서 그런다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한국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짓말인 줄 아는 거야. 뻥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네네네.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이제 웅디가 칸 영화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마 전도연 배우 관련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맞습니다. 계속 전도연 특집만. 갔다 왔으니까 네가 써. 근데 이게 사실 깐의 여왕 이런 수식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수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지. 너무 부담스러운 수식인 그렇죠. 거예요. 이 맞아요. 이후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모든 제작자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그분한테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뭐 드라마 출연이라든지 조금은 이렇게 누군가 봤을 때 깐의 여왕이 저런 역할까지 혹은 저렇게 작은 역할까지 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굳이 마다하지 않고 했던 네. 것들도 결국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런 어떤 수식어에만 갖지 말아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정선미님. 그 전도연 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연 씨 코에 주름 잡히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따라했다가 주위에서 너 자꾸 왜 고릴라 흉내를 내? 맞아. 전도연 씨가 웃을 때 이렇게 살짝 코가 이렇게 코가 찡그러져요. 찡긋하잖아요. 임대영님, 전도연 배우님은 청순한 연기와 퇴폐 연기, 퇴폐 연기, 퇴폐 연기, 모든 연기가 다 잘 어울리는 천의 얼굴인 것 같아요라고 또 보내주셨고. 실제로 임대영님의 의견에 저 동의하는 게 아까 이제 그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초창기 접속 출연했을 때 멜로의 여왕이라는 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량에서 상 받았을 때는 칸의 여왕, 그러니까 좀 예술가적인 면모. 근데 지금은 장르 영화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거든요. 근데 장르 영화라고 하면 주어진 그 틀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연 배우는 장르 영화에 출연해도 맞아요. 그 틀에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무례한 같은 작품에서 판모파타이라고 그러면은
그 남자에게 붙어가지고 이용해 먹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김혜경은 뭔가- 최고의 그렇죠.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장르에 출연해도 자기 모습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인물형을 만든다는 게 전도연 배우의 이제 특징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전도연 배우 그리고 한석규 배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감독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장윤현 감독님, 그 영화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인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요 다음에 만들었던 게 아까 잠깐 텔미 얘기했던 텔미 템 섬싱이었고, 썸씽. 네. 텔미 그렇죠. 섬싱의 화제성은 굉장히 높았는데 맞아. 영화가 이제 뭐 그 이후에 나왔던 네. 그 차기작 때는 좀 그쵸. 뭐랄까 그 흥행과 평가에서 좀 부진해가지고 갑이라든지 황진이라든지 이런 예. 작품들은 네, 아. 그랬었죠. 오히려 조금 더 제작자로서의 뭐 역할들을 더 하시기도 했었고. 근데 이 시기에 장윤형 감독한테 가졌던 기대가 아무래도 뭐 접속이라는 그 장르가 멜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멜로 장르를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텔미 썸씽은 말 그대로 조금은 배반하는 형태의 맞아요. 장르를 선택을 하게 그렇죠. 됐고. 근데 너무 좋았어 나. 근데 네. 좋죠. 저도 그때 좋아해요. 염정아 씨 저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때의 맞아요. 염정아 씨. 그때의 네. 염정아 씨를 예. 정말 또 좋아하기도 하고 예. 그때 뭐 심은하 씨도 너무나도 예. 멋졌었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근데 조금씩 이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딱 틀을 조금 바꿔나가는 것의 실험이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뭐 성공하기도 하고 했던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장현 감독의 작품 보고 싶기도 한데 요 시기에 또 활동하시던 분들이 좀 요즘에 이렇게 네. 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보면 맞아. 좀 안타깝기도 네. 하네요. 근데 장윤영 감독이 놀라웠던 게 이 예. 접속도 이제 스크린 그 연출 데뷔작인데 음. 예전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제 장산곤매라고 맞아요. 장상곤매. 해가지고 예. 예. 뭐 운동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보수적인 것에 반기를 드는 작품들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접속을 만든다고 했을 땐 너무 색깔이 변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를 담는다는 점에서는 접속이나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담고 있다. 네. 멜로 영화라는 게 알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 이 세 분 중에 우리가 제일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차기작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 분 관련된 것 중에? 아마도 전도연 배우가 이제 촬영을 마친 비상선언이라는 작품이 있죠. 맞아요. 영화죠. 예, 이건 영화고요. 여기에는 이병헌 배우, 송강호 배우, 그리고 전도연 배우가 맞아요. 함께 아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그 오. 한재림 감독 작품이라서 아하. 이미 캐스팅만으로도 그렇죠. 거대한 작품이기도 뭐 한데 추가로 하면 임시완 배우도 맞아요. 임시완 배우도 네, 등장하는 출연하고. 그런 작품이 있고 이제 캐스팅 소식이 나온 작품이 요것도 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인간실격이라고 허진호 인간실격. 감독 우리가 네. 얘기했던 또 8월 크리스마스 또 허진호 감독이 또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를 연출을 하게 됐고 여기에 유준열 배우랑 함께 네. 소설 원작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스토리고. 새로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접속으로 함께했고요. 돌발 퀴즈 정답 다들 아시죠? 2번 밀양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백은하 소장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역사 속의 날씨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번뜩 이거 나올 것 같다 싶은 거 몇 개 있으시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태연의 불티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내게야 눈뜰 새벽이야 불티를 깨워